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전문 분석가 물부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4일 MLB 메이저리그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미첼 파커는 좌완 특유의 각도 있는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한다. 특히 낮게 형성되는 투구 궤적이 땅볼 유도에 강점이 있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발 유리 페레즈는 평균 구속이 빠른 포심과 슬라이드로 삼진 능력이 뛰어난 유형이다. 다만 장기 결장 이후 복귀 과정에서 제구 흔들림이 자주 나타나고 구위 유지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경기는 강속구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초반 흐름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은 파커의 안정된 제구와 불펜의 집중력으로 실점 억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마이애미는 페레즈의 구위는 강력하지만 제구 흔들림이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균형은 워싱턴 쪽으로 기울며 홈에서의 우위까지 더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선발 KC 마이즈는 150km대 초반의 포심을 앞세우면서 투심과 슬라이더를 섞어가는 운영이 강점이다. 특히 초반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과감하게 공략해 리듬을 잡으면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선발 클레이 홈스는 투심 패스트볼과 싱커 구사율이 높지만 제구가 흔들리면 장타 허용 리스크가 크다. 특히 좌타자 상대에서 변화구가 낮게 깔리지 못하면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기는 결국 선발의 안정감과 불펜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른다. 마이즈는 꾸준한 제구와 직구 힘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틀어줄 수 있고 불펜 역시 뒷문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다. 반면 홈스는 장타 허용 리스크와 불펜의 제구 불안이 겹치면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버티기 어렵다. 결국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안정된 흐름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선발 잭 갈레는 평균 구속이 빠른 포심과 날카로운 커브,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커맨드가 뛰어나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선발 잭 라이터는 패스트볼 구위가 강점이지만 빅리그 경험이 부족해 제구 난조가 불안 요소다. 특히 장타 허용 위험이 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구위 유지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경기는 선발 맞대결에서부터 승부의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애리조나는 갈렌의 노련한 운영과 불펜 안정감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에 텍사스는 라이터의 경험 부족과 불펜 불안이 겹쳐 경기 후반까지 리스크가 크다. 전체적으로 애리조나가 홈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선발 네스토르 코르테스는 다채로운 딜리버리와 예리한 커터, 체인지업 조합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다. 특히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낮게 떨어지는 공으로 땅볼을 유도하며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인다. 선발 케이드 포비치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앞세우지만 경기 후반 구위 저하가 나타나며 피안타율이 높아진다. 특히 높은 코스로 몰리는 패스트볼은 장타 허용 위험이 크다. 이 경기는 선발의 경험과 불펜 안정감에서 샌디에고가 확실히 우세하다. 코르테스가 초반부터 구위와 타이밍 조절로 상대 타선을 묶는다면 경기 주도권은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 반대로 볼티모어는 포비치의 구위 저하와 불펜 불안이 겹치면 후반 흐름을 지켜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초반 득점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샌디에고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선발 애쉬크래프트는 평균 구속이 빠른 포심과 투심을 섞어 던지지만 제구 난조로 장타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특히 승부처에서 변화구의 제어가 흔들리며 피홈런 비율이 상승하는 약점이 뚜렷하다. 선발 오타니는 포심과 스플리터, 슬라이더를 모두 위력적으로 구사하며 탈삼진 능력이 리그 최정상급이다. 특히 포심과 스플리터의 상하 조합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철저히 뺏어내며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최근 5경기 전적 추천픽 승패 LA 다저스 승 핸디캡 고정 댓글 확인, 언더 오버 고정 댓글 확인. 이 경기는 선발과 불펜, 타선의 집중력까지 모든 요소에서 다저스가 우세하다. 오타니가 안정적인 이닝 소화와 삼진 능력으로 초반부터 기세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피츠버그는 선발과 불펜 모두 불안 요소가 커 경기 후반일수록 실점 누적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다저스가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선발 잭 리텔은 포심과 투심을 적극적으로 섞어 타자를 압박하며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한다.
특히 홈에서 경기할 때는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타자들의 리듬을 깨뜨리는 힘이 강하다. 선발 셰인 비버는 다양한 변화구와 제구 능력을 갖췄지만 최근 직구 구속 저하로 인해 위력은 예전만 못하다. 특히 한가운데 몰리는 실투가 장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감이 떨어진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하위 타선의 출루 능력이 조화를 이루며 공격에 무게감을 더한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장타 생산력이 돋보이며 변칙적인 주루 플레이로 상대 배터리를 흔드는 힘도 있다. 타선은 꾸준한 컨택 능력이 있지만 장타력에서 아쉬움이 있어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특히 주루 플레이가 단순해 상대 배터리와 내야, 수비를 흔들 힘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타선 집중력과 덕아웃 운영 능력이 승부처에서 빛날 가능성이 크다. 클리블랜드는 컨택 능력은 있으나 장타력 한계와 불펜 기복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보스턴은 주루 변칙 플레이와 안정적인 불펜 운영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틀어줄 전망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전개는 보스턴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선발 후전은 포심과 싱커를 바탕으로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나며 경기 초반 안정감을 잡는 데 강점이 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며 긴 이닝 소화보다는 5이닝 전후에서 최대치를 끌어낸다. 선발 거비는 제구력이 강점인 투수로 포심과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 활용해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다. 다만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 제구가 흔들릴 경우 장타를 맞는 장면이 나오며 긴 이닝 소화에서 기복이 드러난다. 이 경기는 단순히 선발 매치업이 아닌 불펜과 타선 밸런스에서 승부가 갈린다. 템파베이는 후저의 안정적인 땅볼 유도 능력과 불펜의 집중력을 앞세워 흐름을 지켜낼 수 있다. 반면에 시애틀은 커비가 아무리 안정적인 제구를 보여도 불펜과 하위 타선의 약점이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은 템파베이가 홈에서 접전을 풀어내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캔자스시티는 중심 타선이 장타력과 콘택트를 동시에 보유해 언제든지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특히 테이블 세터진의 출루율이 살아날 경우 중심 타선과 맞물려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LA 에인절스는 타선에서 장타력은 존재하지만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출루율이 떨어져 공격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중심 타선이 장타로 흐름을 바꾸는 힘은 있지만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져 잔루 상황이 잦다. 이 경기는 포수의 리드 차이와 불펜 집중력이 핵심이다. 캔자스시티는 포수가 투수진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며 타선의 집중력까지 뒷받침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에인절스는 타선의 연속성 부족과 불펜 불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경기에 변수를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캔자스시티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선발 케이드 오트는 빠른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으며 타자들을 압박한다. 특히 초반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과감히 공략하면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선발 브라이스 엘더는 싱커와 체인지업을 중심으로 땅볼 유도에 강점이 있지만 직구 구속이 평범해 장타 허용 위험이 있다. 특히 좌타자 상대에서 실투가 뜨면 장거리 타구로 연결되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 경기는 부위 차이와 불펜 안정감이 명확히 갈라진다. 오트는 삼진 능력과 직구 힘으로 초반부터 리드를 잡을 수 있고 불펜이 이를 지켜내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엘더는 장타 허용 리스크가 크고 불펜도 믿음직하지 못해 추격 시나리오가 제한적이다. 결국 시카고 컵스가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선발 제비 매튜스는 묵직한 포심과 슬라이더를 축으로 삼아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한다. 특히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결정구 역할을 하며 경기 초반부터 삼진으로 템포를 잡는 장면이 많다. 선발 고메즈는 평균 구속이 빠른 포심과 체인지업을 던지지만 제구 흔들림으로 인해 볼넷이 늘어나며 장타 허용까지 이어지는 약점이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위 유지가 떨어지면서 장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진다. 이 경기는 선발과 불펜, 타선 짜임새에서 차이가 명확하다. 미네소타는 매튜스의 제구 안정감과 불펜 뎁스를 앞세워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반면에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고메즈의 제구 난조와 불펜 불안이 발목을 잡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체적인 균형은 미네소타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선발 호세 퀸타나는 좌완 특유의 커맨드와 체인지업으로 맞춰 잡는 피칭을 한다. 하지만 구속이 떨어지고 한가운데 몰리는 실투가 늘어나면서 장타 허용 위험이 커졌다. 선발 에런 놀라는 포심과 커브, 체인지업을 완성도 높게 구사하며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주자가 득점권에 있을 때 낮은 존으로 제구해 땅볼을 유도하는 힘이 있다.
이 경기는 퀸타나의 구위 저하와 불펜 불안정이 결국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놀라가 초반부터 탈삼진을 쌓아가면 경기 흐름은 필라델피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밀워키가 장타 한 방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안정감 있는 운영은 부족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전개는 필라델피아 승리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선발 매튜 리베라토레는 좌완에서 나오는 각도 있는 포심과 커브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든다. 특히 낮게 떨어지는 커브는 땅볼 유도에 효과적이며 제구가 안정될 경우 긴 이닝 소화도 가능하다. 선발 제프리 스프링스는 포심과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고르게 던지며 다양한 패턴으로 승부한다. 하지만 장기 공백 이후 복귀 과정에서 구위 유지력과 제구 완성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 경기는 초반 선발 싸움에서의 안정성보다 후반 불펜의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 세인트루이스는 리베라토레의 커브와 불펜 안정감으로 흐름을 지켜낼 수 있다. 반면에 애슬레틱스는 스프링스의 구위 회복 지연과 불펜 불안이 뚜렷한 약점이다. 전체적인 경기 구도는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장타와 불펜 집중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선발 제이슨 알렉산더는 투심과 싱커를 앞세워 땅볼 유도에 강점이 있다. 특히 스트라이크 존을 좌우로 넓게 활용하며 상대 중심 타선을 묶는 운영 능력이 돋보인다. 선발 윌 워렌은 포심과 슬라이더 조합으로 삼진을 노리지만 제구가 흔들릴 때 장타 허용 위험이 크다. 특히 초반 볼넷으로 주자를 싸는 장면이 반복되면 경기 리듬이 급격히 흔들린다. 이 경기는 결국 안정된 운영과 뒷문 완성도가 좌우한다. 알렉산더는 땅볼 유도로 주자를 묶으며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고 불펜이 이를 붙이며 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워렌은 제구 흔들림과 불펜 기복이 겹치면 경기 후반 버티기 어렵다. 결국 휴스턴이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더 유력하다. 선발 헤르만 마르케스는 포심과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지만 최근 들어 제구 난조와 피홈런 허용률이 높아졌다. 특히 홈인 쿠어스필드에서는 장타 허용 위험이 더욱 커지며 초반부터 실점 가능성이 크다. 선발 로비레이는 좌완 특유의 각도 있는 포심과 예리한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한다. 특히 삼진 능력이 뛰어나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 경기는 마르케스의 기복과 쿠어스필드 특유의 타격 친화적 환경 때문에 콜로라도가 초반부터 불안하다. 샌프란시스코는 레이의 삼진 능력과 안정된 불펜 운용을 앞세워 경기 전체 흐름을 쥘 가능성이 크다. 콜로라도는 장타 한 방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으나 불펜까지 고려하면 후반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은 샌프란시스코 승리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물부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